박사님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한국에 오셔서 네. 간단하게 또 저희가 인터뷰를 자리를 하게 돼서 반갑고요. 지난번 인터뷰 그 대담 때 네. 하지 못했던 게 내용인데 최근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지금 전쟁의 네. 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뭐 시작은 이제 작년 2023년 10월에 네.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기습하면서 이제 가자 지구 점령 이후에 지금 가장 심각한 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박사님 보실 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 전쟁 분위기 고조 그리고 네. 전쟁 가능성 이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뭐 아마 눈에 보이는 전쟁하고 보이지 않은 전쟁이 있어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은 전쟁은 정보전 뭐 벌써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에 있고 그다음에 뭐 이란 국내에서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그 세력도 있고 반대로 이스라엘 주변에 뭐 이란하고 협력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죠. 다만은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란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아마 지난번하고 다르죠. 지난번에 그리 기능이 좋지 않은 드론을 활용하고 이스라엘의 능력을 일단 실험했죠. 일단 확인하려고 했고 이번에 다르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스라엘은 어떤 식으로 이란을 국내에서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직접 공격할 것인지 뭐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은 상당히 위험한 상대도 될 수 있고 세계 대전까지 갈 수 있지만은 그 세계 대전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눈이 보이는 이런 전쟁하고 이런 전투기하고 뭐 그 대포를 하는 것하고 눈에 보이지 않은 이런 암살이나 정부기관을 장악하고 그 가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나 그런 전쟁은 동시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 하면 네, 지금까지 있는 모든 전쟁 방식은 네, 다 네. 동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정부 네, 그렇죠. 뭐 암살, 뭐 미사일 공격, 뭐 모든 그러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장기전은 벌써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그렇죠. 있고, 작년에 이제 시작했으니까. 네, 벌써 시작했죠. 예. 다만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좀 예측 힘든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2차 세계 대전의 경우는 스페인은 원래는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같이 협력해서는 프랑스하고 뭐 그런 영국에 뭐 그런 대립하고 공격했지만은 스페인은 마지막에서는 다시 미국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1944년 그래서 그런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제 보기에는 먼저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이란을 공격할 때는 아마 터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란 나라에 있고 지금은 터키 정권을 거의 전면적으로 이란을 지지하고 있고 동시에 이 터키 뭐 나토 들어가고 있어요. 나토 국가입니다. 그래서 터키가 이란을 지지한다면 전쟁에 도와준다면은 그러면 나토가 반드시 쉽게 이스라엘을 응원 못할 수 있어요. 예측하기 힘들죠. 터키가 이란한테 같이 가고 그다음에 터키하고 이란 두 나라는 경제하고 그냥 자원 여러 면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요. 무시할 수 없는 나라 두 개 있고 그는 브릭스하고 같이 한다면은 아마 이스라엘이나 미국가 다른 식으로 할 것이고 아마 이렇게 간단하게 전사하고 대포이나 전투기 말고 이 정부전 이런 각 나라의 이 지휘 계통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 가능성은
이스라엘은 큰 의미에서 이런 IT 업자,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오라클, 뭐 가장 뭐 아마존하고 오라클하고는 구글 중심되고 있지만은 많은 나라, 한국 포함해서 이런 여러 기능을 대기업에 위탁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아마 우리 경험 없는 전쟁 될 수 있죠. 그러면 그 박사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어쨌든 이번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이미 시작을 해서 지금 벌써 시작했죠. 예, 네.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다가 아마 다양한 이제 공격 방식, 그러니까 뭐 네. 지난번에 이제 드론으로 공격도 하긴 했지만 4월달에 그 이란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을 이제 네. 공격을 했고 또 그렇죠. 또 네, 정부관. 지금 이스라엘이 또 그 이란의 그 네. 지도자 네, 또 암살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양상으로 볼 땐 두 네. 나라 간의 충돌은 굉장히 강하고 그렇죠. 아주 충격적이고 그리고 이런 그 영향이 중동 전쟁을 넘어서서 세계 전쟁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어떤 의미에서 벌써 그렇게 됐죠. 우리 아마 뭐 공개되지 않은 것은 많죠. 그래서 그리 이렇게 신문에서 이 사람이 암살 당했다는 나오는 몇 명 있었지만은 그렇지 뭐 신문 나오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정부관이나 정부 군사 쪽에서 그 공개되지 않은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잘 모르죠. 다만은 이란이라는 나라는 아마 무시할 수 없고 그 드론 예를 들면은 드론으로 이스라엘 공격했지만은 그 가장 기능이 좋은 드론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개발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그 좀 싸게 그 다음에 그래도 품질이 나쁘지 않은 것은 이란하고 중국이 대량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은 약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수많은 다음번에 드론을 쓰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되게 힘들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일부 이스라엘이 그 미국의 IT 대기업들, 뭐 아마존이나 네. 페이스북, 지금 네. 메타로 이름을 바꿨죠. 네, 그죠. 그 회사들을 자기네들과의 어떤 깊은 연관성, 뭐 민영화해서 맞습니다.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뭐 한국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고. 저도 좀 약간 전형적인 뭐 그런 지금은 사람이 인기 없지만은 제가 민영화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뭐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그렇고 나라 국가는 국가에 있고 정부는 할 수 있는 그런 영역하고 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지만은 정부 있어요. 정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를 관여해야 되고 모든 기능을 이런 다국적 기업에 위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네. 세계적인 어떤 이슈, 뭐 세계 전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 네, 또 그렇죠. 새로운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똑같은 상황은 아니나 지금 남과 북의 네. 한반도 네. 이 지정학적인 위기를 놓고 보면 그렇죠.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광이 그런 있죠. 차원에서 광이 보면 있죠. 당연히. 지금 남한과 북한 간의 그 고조되는 위기 네, 이런 네. 차원에서 우리 박사님께서 보시는 지금 이 남북 간의 그 한반도 위기를 네.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라든지 네, 아니면 네. 앞으로의 뭐 통일이라든지 근데 일단 전쟁의 문제를 볼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전쟁 마찬가지로 눈이 보이지 않은 그 전쟁이 있을 수 있죠. 뭐 어떤 의미에서 벌써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으로 보면은 미국은 그 우크라이나에 그만큼 그 투자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북한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그만큼 집중 못 할 수 있고 뭐 그런 러시아에서 뭐 러시아가 북한이나 문제 만든 것은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뭐 볼 수 있죠. 번역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고. 지금 이란도 그렇고요. 네.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가 지금 자기네 싸움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지금 만약 북한하고 한국하고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북한이 그런 무기가
돈이 든다면 뭐 바로 미국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 약간 옛날 큐바 그런 위기하고 비슷하고 그 1962년인가 그 소련 그 당시에 큐바에서는 핵무기를 배치했고 그다음에 엄청난 위기 됐죠. 그다음에 뭐 터키하고 뭐 그런 그 비밀 그 협상이 있었지만은 만약에 북한에서는 바로 워싱턴이나 공격할 수 있는 러시아 무기 그 핵무기 들어간다면 뭐 완전히 그런 뭐 러시아 유리해요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은 우크라이나만 할 수 없죠. 그렇죠. 이쪽에 신경 써야 되니까 좀 러시아 유리할 수 있어요. 어쨌든 뭐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지면 러시아가 네. 부담이 가는 건 사실이겠네요. 네. 어쨌든. 뭐 러시아도 약점도 있어요. 뭐 러시아는 절대적인 힘이 있는 나라 아니고 그래도 가장 전면적으로 하고 있어요. 중국이나 어떤 이미 미국과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뭐 그런 뭐 좋지 않지만은 미국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러시아, 미국 일단 포기했고 적대적인 관계를 일본이나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할 수 없는 것을 러시아 할 수 있죠. 네. 예, 그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뭐 이제 거의 이제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관심을 이제 한반도로 옮겨서 네.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일어나면 그렇죠.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올 때 그 위험한 상황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박사님이 또 한국의 통일, 그러니까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고 책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그 굉장히 복잡한 이제 국제 관계라든지 국제 질서의 변동 그리고 미국의 패권의 약화 등으로 봤을 때 한반도의 통일의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데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가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통일은 제 보기에는 뭐 역사, 뭐 옛날 뭐 삼국지 그 소문에 나온 것은 오랫동안 그 합치면은 반드시 분열된다. 오랫동안 분열된다면 반드시 합친다. 그런 뭐 원칙이죠. 역사의 원칙이고 통일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은 단기적으로 실패적인 통일하고 성공적인 통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실패적인 통일은 지금 좀 많이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미국 뭐 바이든이나 아니면 트럼프 정권이 윤 정권하고 협력해서는 북한이 너무 약해서 우리는 빨리 통일시키고 다 대한민국을 하고 우리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자신 있게 하려고 한다면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첫 단계에서는 성공할지를 몰라요. 일단 통일시킬 수 있고 다만은 북한에서는 남한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경험도 많고 러시아이나 다른 나라하고 그 깊은 관계 있는 세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갑작스러운 남한 중심으로 하는 통일을 한다면은 뭐 조용하게 뭐 몇 개월 기다렸다가 자기의 반격해요. 그래서 그런 반격에서는 제 보기에는 일반 남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준비 하나도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 좀 되지 않고 그건 하나 걱정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조금 달라요. 갑작스러운 뭐 통일 아니고 이런 점진적인 그렇죠. 그 정신하고 전략, 그래서 한국의 전통 그 정치 전략하고 문화, 그다음에 뭐 종교이나 그런 위대한 지혜를 살려서 건국 정신을 갖고 북하고 남이 하나로 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건국하겠다 그런 정신 같다면은 아마도 많은 북한 사람들 납득되고 남한 사람 많은 납득하고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통일이다. 그건 가능하죠. 예, 사실 뭐 그런 얘기는- 식으로 하려면은 좋겠지만은 그 우리의 제법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의 그 정치인이나 뭐 관료들은 그런 생각이 없죠. 없다. 그러니까 정 교수님 갖고 계시지만은 예. 우리는 먼저 문명, 사상, 철학. 그런 철학에서 시작하고 그런 공동의 의식을 만들 수 있고 예. 튼튼한 기초, 이게 뭐 기초를 세울 수 있어요. 세울 수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런 기초 위에서는 이런 신라, 뭐 고려, 뭐 조선처럼은 몇 500년이나 갈 수 있는 그 나라 건국 가능해요. 그렇죠. 예. 그렇지 갑작스럽게 뭐 삼성 현대하고 뭐 아마존하고 협력해서 갑자기 뭐 통일했다 이런 롯데월드 평양 연다 그런 뭐 5년이나 갈지 모르겠지만은 실패할 가능성이 네.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그 얘기는 저하고 이제 이 박사님하고 오랫동안 네, 우리의 네. 통일이 어떻게 가능해야 네. 되는데 원칙들은 이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잘 아는데 어쨌든 네. 그 물리적으로 갑작스러운 통일보다는 네. 우리가 한반도의 오래된 전통, 네. 철학, 네. 그리고 통일을 위한 어떤 그 기반을 위한 어떤 정신, 사상적인 네. 토대를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근데 네. 사실 국민들 보면 한국 국민들도 사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네, 네. 그죠? 새로운 나라를 이제 우리가 남과 북이 합의해서 만든다는 원칙은 중요한데, 네. 근데 이제 방향 그래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뭐 네. 정확하게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규정하기가 어쨌든 현재 북한식의 정치 체제나 북한식의 사상은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네, 그런 네.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그 한국의 전통의 어떤 그것들을 힘입어서 세우는 네. 이 남북 간의 합일된 통일 가능한 실천이 있다면 어떤 것이 그런 게 가능할까요? 지금 네, 뭐 아마 자유하고 민주 그런 많은 경우는 정치인이나 그 큰 뜻이 없이 그런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자유가 뭐인지 민주가 뭐인지 좀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자유에서는 뭐 동양에서 나름대로 계통이 있어 고대부터 지금까지. 예, 예, 예. 근데 민주 마찬가지. 그 민주 여러 가지 뭐 해석할 수 있지만은 우리 민주적인 뭐 민주라고 여러 그 계통이 있어요. 뭐 예, 그런 예. 역사의 역사적 계통 흐름들. 있어요. 흐름이 예,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서양도 있고 근데 그런 깊이 이런 자유가 뭐인지 민주가 뭐인지를 남한에서 먼저 좀 더 확실하게 그다음에 좀 깊이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는 북한하고 관련 있는 사람도 참가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아마 많은 북한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아주 객관적으로 자유하고 민주는 저는 양쪽이 좋아요. 반대하지 않어요. 자유도 좋고 민주도 좋지만은 자유가 뭔지 민주가 뭔지 문제죠. 그럼 당연히 동양의 전통에서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의 철학 이런 전통 안에서는 파악해야 되고 그런 남한에서 먼저 좀 다양하게 토론하고 그다음에 북한 사람한테는 자유하고 민주를 제안해서 우리 한국의 역사 안에서는 자유 민주 기타 이런 투명한 정치의 전통이 뭐인지 같이 하자. 제 보기에는 그런 대화 시작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시간이 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에 하셨던 얘기. 네. 우리가 북한한테 제안하는 건 무슨 뭐 경제 협력이나 네. 뭐 물자 조달이나 이런 거보다는 네. 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한국 전통, 네. 이 한반도에서 한국인들이 가져왔던 정신적, 문화적, 그렇죠. 역사적 전통을 우리가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아시아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 할수 연구소. 있다면 네, 같이 하는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는 이 뭐
뭐 동양 소양의 그런 비교나 협력에 관심이 많고 아마 우리 뭐 그 아까 그런 토론 당연히 한국 사람끼리 할 수 있고 근데 동시에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동일 이런 건국 그 정신이나 충분히 해외 소양도 속에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하는 혁신은 미국의 모함 될 수 있죠. 모범이 될 수 있고 우리는 한국에서 한다면 미국의 그 건국 그 정신이나 헌법도 새롭게 또 생각할 수 있고 좋은 작업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한반도 통일은 당연히 한국 사람 하고 있지만은 그 결과는 전 세계에서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모범적인 나라 여기 만든다면은 뭐 미국의 혁신이 좀 많은 영감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뭐 우크라이나나 이란이나 이스라엘까지도 이런 평화하고 새로운 이 정부가 뭐인지 그 안보가 뭐인지를 전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이 역사는 짧지만 네. 영국에서 독립을 하고 네. 이제 그 초대 헌법을 미국의 이제 초대 헌법을 만들고 했던 이제 그런 그 미국의 역사적 경험들이 네. 자유와 민주주의 그렇죠. 한국의 지금 사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지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사실 제가 볼 땐 질서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땐 미국의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박사님께서 네.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한국의 그런 새로운 어떤 건국? 네, 그렇죠. 건국을 통하로 해서 이런 것들이 좋겠다라고 하실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있을까요? 제가 조금 한국의 경우는 조금 걱정하는 것은 많은 경우 한국의 그런 이른바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보수 아닙니다. 이 한국 정통은 잘 모르고 보수는 미국의 그런 문화 지난 뭐 60년 동안의 문화이나 그런 전통이나 도입해서 그 보수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진정한 보수는 그렇지 않죠. 진정한 보수는 한국의 지난 뭐 5천 년 동안의 역사의 바탕으로 새로운 나라 뭐 그런 생각하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기독교에서는 큰 공헌이 있었고 뭐 당연히 그렇지만은 뭐 불교이나 뭐 유교 사상이나 그다음에 산신이나 샤머니즘이 기타 엄청난 힘이 있고 역사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나라 뭐 건국과 한국에서 한다면 중요한 부분은 동양하고 소양의 융합입니다. 예. 오늘 이건 그래도 되니까. 네, 여튼 오늘 좋은 의견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네. 전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관한 새로운 또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 이제 아시아 인스티튜트에서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